오늘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의 우리 언주중학교 학생들이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니는데 이 수학 학원에서 배운 선행학습을 쓰지 말고 그냥 어제까지 했던 거, 그 어제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시정지 해놓고 꼭 적어도 2분 이상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쌤이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고고. 6의 17제곱부터 해야 되네. 6의 세제곱은 216, 6의 4제곱은 1296, 6의 5제곱은 7776, 6의 6제곱은 46656, 6의 7제곱은 279,936, 6의 8제곱은 얼마야 이게? 1679616. 그다음에 6의 9제곱은 1077,696. 6의 10제곱은 60466,176. 그러면 6의 17제곱이니까 6의 10제곱 곱하기 6의 7제곱이지. 그러면은 끝자리가 6. 그다음에 37444 9566 9566 2961. 그러면 169266594444 7444 736. 이게 6의 17제곱. 다 했다. 자, 그러면 3에 뭐 해야 돼? 15제곱. 그러면은 339. 그다음 3세제곱 27. 4제곱 81. 5제곱은 243. 그다음에 6제곱은 자,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을 보니까 수랑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이 거듭제곱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연수를 만났는데 이 자연수를 그냥 그대로 내비두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한다? 쪼갠다. 쪼개는 게 뭐다? 소인수분해다. 왜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분석해야 되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려고 딱 봤더니 지수에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수가 있죠. 근데 지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밑을 한번 봅시다. 밑에는 지금 2랑 3이랑 6이 있어요. 근데 2랑 3은 이미 소수니까 그대로 두고 6을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랑 3이 나오네요, 소인수가. 근데 뒤에 또 2랑 3이 있죠. 뭔가 간판 삘이 와요. 무슨 삘이 오죠? 이 앞에 2, 3 나오는 게 뒤에 있는 이상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약간 어떤 삘이 오고 있어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방금 계산을 막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약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갖고 이 식 내가 계산한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떤 가수가 있는데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관중들이 무반응이야. 아무 반응이 없어. 막 누구는 나가. 그래서 그 가수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래를 왜 어떻게 불렀길래 나가지? 그래서 뭘 할까요, 가수가? 자기가 노래하는 녹화본을 보고 분석을 해요. 내가 노래 어떻게 불렀지? 보면서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아니면 선곡이 잘못됐구나. 하여튼 이런 식의 분석을 하잖아요. 약간 떨어져 갖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듭제곱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6의 17제곱은 6을 17번 곱하는 거죠. 근데 6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런 패턴이 2 곱하기 3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이게 17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 시간에 곱셈에서 뭐가 성립한다? 네,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뭐였죠? 내가 막 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봐봐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이렇게 17개가 쭉 이렇게 있어요. 자, 이 17개에서 이 2만 가지고 2를 앞으로 쭉, 2를 앞으로 쭉, 2를 앞으로 쭉, 2를 앞으로 쭉, 그 다음에 3을 뒤로 쭉쭉쭉쭉쭉 밀어요. 그럼 앞에는 2만 있고 뒤에는 3만 있는 식으로 바뀌죠.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형해도 계산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가 앞에 총 몇 개? 17개. 그 다음 3이 뒤에 총 몇 개? 17개. 거듭제곱을 쓰면 6의 17제곱이라는 수는 2의 17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원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은 것 같죠? 왜?
식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분자에는 2의 17제곱, 3의 17제곱이 있고 분모에는 3의 15제곱, 2의 16제곱이 있어요. 프로 약분너 마냥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약분했더니 위에는 3이 하나, 2가 하나씩 남네요. 그러면 정답은 6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했던 방법을 하려면 계산을 일단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상당히 실수할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해서 6이 나왔다고 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만 썼죠? 거듭제곱의 의미, 그 다음에 곱셈의 교환법칙, 요 두 개만 써가지고 이런 계산 결과를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뭘 알게 된 것 같죠? 뭘 알게 됐죠? 6의 17제곱이 2의 17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은 이 17, 그 지수에 있는 이 17이라는 숫자가 6의 소인수인 2랑 3에 공평하게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공평하다는 게 뭐죠? 6은 2 곱하기 3인데 이 17이 2에는 17로 가지만 3에는 17로 가지 않고 뭐 15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가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2에도 17 가고 3에도 17 같다. 근데 그 원리가 뭐다? 거듭제곱의 의미와 곱셈의 교환법칙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단순히 곱셈의 교환법칙과 거듭제곱의 의미만을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60에 251제곱의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지수의 합을 구하면 그것은 선생님의 별명과 같대요. 좀 문제가 좀 독특하죠? 근데 이 문제를 일단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 수학 실력을 발휘해서 계산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아까 쌤이 계산 실패했는데 그거는 좀 더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청소기 좀 벗고, 자, 이거 좀 벗고 좀 해봅시다. 60에 251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쌤 옛날 진짜 수학 정말 한창 잘하는 그 전성기 때 실력으로 하면은 10분 컷 예상합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일단 60을 251 곱해야 되니까 60 곱하기 60을 하면은 3600 나오고 또 60을 곱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60을 짝수인데 계속 곱하면 짝수 계속 곱하는 거니까 이 짝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2로 먼저 소인수분해를 하고 언젠가 하다 보면 될 건데, 근데 소인수분해 하려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별명인데 내가 이거 굳이 왜 알아야 되지? 안다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애들 보여주려면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계산 틀리면은 펜 던지고 계산 쪽팔리고. 근데 답은 어쨌든 수인데 수가 별명이라니까 궁금은 한데 이거 내 별명이잖아. 할까 많은 시간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쌤이 계산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계산에 실패한 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하면 10분 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수많은 잡념도 생기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계산이 정말 이건 어렵다라는 사실은 일단 명확해졌어요. 쌤한테는 쉽지만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했던 1번 문제 풀 때 썼던 그거를 또 한 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오케이, 60을 소인수분해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야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죠? 괄호 안에는 2의 제곱 3, 5,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있는 지수는 251. 이 말은 즉슨 이 괄호 안에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얘네를 251번 곱한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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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게 총 몇 개 있다? 251세트 있다. 자, 우리 아까 뭐 했었죠?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썼죠. 그게 뭐였죠? 오케이, 잘 바꾼다. 2의 제곱을 앞으로 쭉 밀어. 가. 졸로 가. 앞으로 가. 맨 앞으로 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3을 중간으로 당겨와요. 일로 와. 네, 그 다음 뭐? 5를 맨 끝으로 밀어요. 5 일로 와. 5 다 일로 와. 다 밀었어요. 그러면 이 맨 앞에는 2의 제곱만 251개, 중간엔 3만 251개, 끝에는 5만 251개 있어요. 다 했다. 그러면 2는 총 몇 개 있죠? 2의 제곱이 251개 있으니까 2랑 251을 더해서 253. 땡. 어떻게 하죠? 오케이, 2의 제곱이 251개 있다는 건 2가 2 곱하기 251인 502개가 있다. 그럼 3은 251개 있고 5는 251개 있네요. 그럼 다 합하면은 502 더하기 251 더하기 251이니까 1004? 쌤도 별명을 방금 알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방금 했던 사실들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항상 정리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수업을 했을 때 항상 정리해 나왔던 거 뭐였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문자식을 활용해서 문자로 깔쌈하게 딱 한 줄로 딱 끝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우리 처음 했던 걸 한번 볼까요? 처음 했던 거는 6의 17제곱을 곱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2 곱하기 3의 17제곱, 따라서 이는 2의 17제곱 곱하기 3의 17제곱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60의 251, 갑자기 안 좋은 추억이, 60의 251제곱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죠? 네, 60을 소인수분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얘를 다시 251 제곱해갖고 2의 502 제곱 곱하기 3의 251 제곱 곱하기 5의 251. 네, 어쨌든 지수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에게 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문자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자, 변하고 있는 것들은 뭐죠? 밑과 지수는 변하고 있어요. 막, 그쵸? 2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7이 되기도 하고. 근데 뭐는 변하지 않냐? 지수가 밑에 있는 이 숫자들,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들에게 공평하게 들어간다,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밑과 지수가 변해도 변함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 변함없는 사실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하는 수의 문자를 쓰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아,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곱의 거듭 제곱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나눗셈에 관련된 거의 유사한 일을 또 할 거예요. 나눗셈에 관련된 걸 배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